안녕하세요. 시댁 식구들과 정말 많이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한 여자입니다.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쏟아내고 여러 막장 싸움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풀어볼까 해요. 엄청나게 재밌을 테니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첫째로 딸을, 둘째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애들을 잘 키웠고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왔죠. 저희 네 식구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의 문제점도 없었어요. 남편은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하다 못해 넘치게 잘 해내는 배우자였고, 자식들은 비싼 학원 다니지 않았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각자 앞가림을 잘 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제일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시댁 식구로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고 크게 스트레스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죠. 결혼 초부터 시짜지를 엄청나게 했는데 자기들은 시어머니께 잘하는 게 하나 없으면서 저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먹었어요. 두 시누이는 시집도 못 가고 나이만 차서 성질이 더욱더 더러워졌답니다.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되었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건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누이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오랜만에 다 모였을 때였습니다. 옳게 미역국에 조개 넣었네? 난 한우 넣은 미역국 좋아하는데. 형님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그럼요, 그냥 드셔야죠. 따로 끓여오면 되잖아. 어서 가서 한우 미역국 끓여와. 큰 시누이가 시모 생신 밥상 앞에서 자기 먹을 미역국을 따로 끓여오라고 시키자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 언니 미역국 새로 끓여오면서 난 현미밥 좀 해줘. 흰쌀밥은 살찌거든. 내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해. 형님들, 미역국이고 현미밥이고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드세요. 전 어머님 생신이라 밥 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고 있으니 전 아무것도 안 해드릴 겁니다. 이게 많이 컸네?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시누이 말을 거역해? 야, 옛날엔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거 제때 잘하더니 나이 좀 먹었다고 우리 머리 위에 기어오르려고 하냐?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형님들한테 무슨 죄라도 지었어요? 아니면 빚이라도 졌습니까? 옛날에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잖아요. 이젠 심술 좀 그만 부려야 할 나이 아닌가요? 제가 뼈 때리는 말을 했더니 두 시누이는 밥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두 눈으로 강렬하게 쏘아보며 뭔 짓을 저지르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니들 그만 좀 해라. 제발 내 며느리 좀 그만 잡아. 애미 앞에서 큰 소리로 명령하고 시비 걸고 욕하는 거 그만 좀 해라. 니들 시집도 못 가고 늙어가서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은데 내 며느리한테 풀려고 하지 마라. 아니 엄마, 우리가 시집 못 가고 늙어서 히스테리 부리는 걸로 보여? 옳게 태도가 싸가지 없으니까 기강 잡으려는 거잖아. 윗사람이 말하면 단번에 내하는 법이 없어서 교육 좀 시키는 거라고. 기강 같은 소리 그만해라. 내 손주들 잘 키웠고 그동안 가정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한테 기강 잡을 생각하지 마. 니들이 또 내 며느리한테 시비 걸면 바로 내쫓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밥들 먹어. 시어머니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었는데 시누이들이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이렇게 중간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 한 번씩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때만 잠시 조용했을 뿐 저를 갈고먹는 게 재밌는지 얼굴만 보면 시비를 걸었어요. 하루는 제 남편한테 돈을 빌리러 왔길래 재빨리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그럴 거면 이혼도장 찍고 빌려드려. 그리고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 알겠지? 여보, 나 누나들한테 돈 안 빌려줘.
이혼할지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시누이들은 또 제가 눈에 가시였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을 싸가지 없이 하네? 그리고 우리가 니들보다 어른이면 공경할 줄 알아야지. 감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말을 끊어먹어? 형님, 돈 빌리려고 오셨으면서 아주 당당하시네요. 저희 남편한테 돈을 맡기기라도 하셨어요? 말을 끊을만 하니까 끊는 거죠. 아무튼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나가보세요. 시간 질질 끌면서 돈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시누이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멍청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는데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으니 시누이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시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중얼거리더니 퇴장했습니다. 저는 겁을 하나도 먹지 않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얼마 뒤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아주 오래도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참다가 옛날에 시누이들이 써제낀 돈에 대해 말했습니다. 니들은 나이가 50이 넘었어. 이제 철들고도 남을 나이 아니냐? 어떻게 그 나이 먹고 애미한테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 엄마, 우리가 무슨 협박을 했다고 그래?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니들이 여태껏 가지고 간 돈이 얼만 줄은 아니? 니들 20살 때 유학 가겠다고 해서 건물 팔아서 보내줬지? 니들은 유학을 10년이나 하고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고 왔냐? 그냥 술 처먹고 양놈들이랑 놀다가 왔잖아. 거기서 아예 눌러붙어 산다더니 돈을 야무지게 다 쓰고 떨어지니까 한국에 돌아왔잖아. 거기서 끝인 줄 아니? 니들이 사업하겠다, 장사하겠다, 시집 가겠다 하고 돈을 다 가져가서 이 엄마한테 남은 건 전세 아파트 하나 남았다. 이것마저도 니들이 가져갈래? 그렇게 날 벗겨먹고 싶니? 아니, 엄마는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돈 100만 원만 달라는데 유학 이야기랑 미국 남자랑 동거한 이야기를 왜 꺼내는데? 그리고 우리도 사업해서 대박 내고 싶었어. 근데 뜻대로 안 풀린 거 가지고 막말하는 거야? 엄마, 지난 이야기 꼭 꺼내서 우리들한테 상처 줘야겠어? 한심한 걸 좀 느껴보라고! 니들이 일이든 결혼이든 다 실패했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뭐 하나 잃어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맨날 쇼핑 다니고 놀지만 말고 뭘 배우든 일을 하든 하란 말이야. 시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댁의 지원을 엄청 받으며 자랐답니다. 집안의 재산을 하나씩 거덜내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했죠. 반면 제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스스로 힘으로 살았습니다. 시누이들을 보고 자라면서 저렇겐 살지 말아야지 하고 느끼면서 일찌감치 혼자의 힘으로 돈을 벌고 공부했답니다. 아무튼 시누이들의 철없고 막무가내 행동만 빼면 저의 삶은 매우 조용했을 겁니다. 평생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시누이들은 시아버지가 남겨줬던 재산까지 다 까먹었대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줄 재산마저도 시누이들이 다 가져가 써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답니다. 아무튼 이젠 시어머니께 남은 건 전세 아파트 하나뿐이었고 더 뜯어갈 게 없었으니 시누이들은 찾아오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시누이들의 꼴을 안 보니 스트레스가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며 온 식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안쓰럽고 가냘프고 쓸쓸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그 분위기를 깨버리고 또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뭐 했냐?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자네 잘못이 크니까 올케가 우리 엄마 모셔. 그래, 올케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 쾌차할 수 있게 똑바로 모셔라. 만약 우리 엄마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가만 안 둔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실 마음이 있었는데 시누이들의 말을 들으니 오만정이 떨어져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대답할 가치 없는 소리를 해서 입을 다물고 인상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다가오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두 사람을 말리며 따끔한 소리를 했습니다. 누나들이야말로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누나들이 모시지 왜 내 아내한테 모시라고 해? 그동안 엄마 돈을 다 가져다 쓴 사람들이 누군데? 야, 넌 지금 여기서 돈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리고 우린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마를 어떻게 모시냐? 자랑이다! 직업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아픈 엄마도 못 모시고 참 잘 살았다! 뭐야 이놈아? 이놈이 머리 크더니 누나들한테 덤벼드네? 얘 이렇게 된 것도 올케한테 옮아서 그래. 올케, 네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야! 너 때문에 우리 착한 남동생이 저렇게 험악하게 변했다고! 저는 여전히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한참 난리치고 나가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아픈 자신 앞에서 자식들이 다투니 속상하셨겠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모시고 지낼 생각이었다고 속삭여드렸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삐쩍 마르고 갸냘픈 몸은 툭 하고 손대면 부러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신경을 너무 못 써드렸나 봐요. 아니다, 넌 할 만큼 했어. 아니, 다른 며느리에 비하면 넌 정말 훌륭하고 착한 며느리야. 내가 딸들 때문에 속병을 알아도 새애기 네가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 항상 보여줬고 손주들도 잘 키워서 내보냈으니 더할 나위 없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손자는 사업한다고 뛰어들었는데 빚만 늘고 있는 상황이래요. 딸내미는 올 여름에 친구한테 사기당했대요. 뭐? 아니, 손주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아니, 그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나까지 네 집으로 데리고 온 거냐? 아니, 미안해서 어쩌면 좋으냐? 아, 제가 괜한 말씀 드렸나 봐요.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어요. 물론 애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 가족들은 알아서 잘 풀어가면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편할까봐 얼른 별일 아니라고 수습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들, 딸에게 보탬이 되기도 했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모실 기간이 넉넉하게 있으니 회사를 관둔 건 일석이조였어요. 남편의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 맘 놓고 시어머니의 간병에만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꼭 회복하고 건강해지게 해드리려고 음식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집안 환경을 생각해 청소도 정말 깨끗이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화장실로 업어다 드리고 산책할 때도 부축하고 천천히 걷거나 업고 한 바퀴 크게 돌고 왔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배로 더 가까워졌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늙은 쉼 이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고마워 죽겠다. 어머님, 죽겠다는 표현은 좋더라도 쓰지 마세요. 얼른 퇴퇴퇴 하세요. 아유, 그래, 퇴퇴퇴. 새애기 네가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니 미안해서라도 꼭 쾌차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모시고 사는 날이 오겠끔 아마. 어머님이 저를 모시고 산다고요? 네, 어머님, 꼭 건강해져서 저 공주처럼 편하게 모시고 살아주세요. 아셨죠? 모녀가 나눌 만한 농담까지 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점차 몸을 회복하신 어머님은 곧 혼자서 걷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보살핌을 너무 잘해줘서 회복한 거라며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시어머니의 몸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이 뇌출혈이라는 게 후유증이 매우 세기도 하고 회복하다가도 다시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장실 갈 때만 빼고는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시모의 몸이 악화하니 시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모진 말을 하길래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올케는 우리 엄마 하나 모시는 게 힘들어? 병수발을 대충 했으니 우리 엄마 몸이 저렇게 됐지. 올케가 아무도 안 보고 엄마랑 둘이 있을 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지.
내 말이 맞지? 형님들, 그런 말씀하지 마시죠. 어머님이나 뵙고 가세요. 그러자 막말을 더 세고 크게 해대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버텨주고 있어서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누이들은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또 돈이었습니다. 엄마, 기운 없으니까 잘 듣고 대답해줘. 우리가 친척들한테 들은 게 있어. 작은 아빠랑 숙모가 그러는데 엄마한테 유산이 큰 게 있다며? 얼마나 있어? 엄마, 그동안 왜 재산 숨긴 거야? 우리가 다른 친척들한테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제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유산 주면 참아줄게. 정말 기가 막히고 터무니가 없더군요. 아픈 시모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친자식이 그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남은 재산이 어딨냐고 한탄하셨어요. 니들이 가져간 돈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니? 아니 내가 가진 거 이상으로 다 가져갔잖아. 이 엄마가 다 쓰러지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뭘 더 가지고 있겠니? 제발 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라. 엄마, 일부러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야? 아들만 챙겨주려고 우리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 그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서류 좀 다 꺼내봐. 아니다, 우리가 뒤져볼게. 언니, 집문서든 땅문서든 나올 때까지 찾아보자. 통장도 다 꺼내서 확인해보자고. 두 시누이는 그렇게 아파 누워있는 시모 앞에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시누이들을 끌고 나왔어요. 힘으로는 남편을 이길 수 없으니 보기 좋게 현관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날 한번 그런 짓을 했으면 잘못한 걸 알아야 하는데 며칠 뒤에 또 와서 유산 타령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찾아와 집안을 실컷 뒤지고 나갔어요. 저도 말리면서 여러 번 싸웠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제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더니 시누이들이 열쇠공을 불러서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옳게, 우리 빼고 혼자 유산 처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지. 우리 엄마가 가진 유산이 뭔지 알지? 그래서 괜히 우리 피하려고 하는 거고. 와, 형님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열쇠공 불러 문을 뜯고 들어오신 거예요? 형님, 저 어머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더러 꼭 어머님을 모시기로 한 게 누구였죠? 바로 형님들이에요. 아무튼 우리 문전박대하지 마. 계속 엄마 찾아와서 반드시 숨겨둔 유산 찾아낼 테니까. 시누이들은 시어머니를 귀찮게 구는데 어느 날 시모가 비명을 질러서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봤더니 시모 다리에 꼬집 핀 자국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있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꼬집으면서 불라고 하고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큰 시누이의 뺨을 날리고 작은 시누이의 머리통을 서랍장에 박아버렸습니다. 시모 앞에서 참았어야 했는데 이성을 잃어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질러버렸죠. 시누이들과 2대1로 싸움이 붙었는데 둘 다 한 주먹거리가 되지 않아 제가 머리채를 잡고 방에서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그리고 실컷 때려주고 꼬집어줬죠. 형님들, 아픈 어머님한테 못들하는 짓이에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어머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젠 윗사람인 우리한테 손찌검까지 하네?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무릎으로 형님들 얼굴을 날려드리죠. 퍽퍽 소리를 내며 시누이들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곧 남편이 들어와 상황을 인지하고 시누이들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싸움이 끝났네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몸이 더 약해지셔서 집에서 지낼 수 없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어요. 저는 24시간 내내 시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했고요. 시누이들은 저와 남편 눈치를 보면서 매일 찾아와 시모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면 꼭 유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죠. 엄마,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딸들한테 좀 베풀어봐. 유산 어딨어? 숨겨둔 유산 도대체 뭐냐고?
형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쫓겨나고 싶으시죠? 옳게. 아니야. 안 물어볼게. 얌전히 이따 갈 거야. 맞아, 옳게. 괜히 병원에서 싸우고 그러지 말자. 엄마 오줌 싼 것 같은데 기저귀 좀 갈아야겠다, 옳게. 시누이들은 저에게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서는 꼬랑지를 내렸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둘이 밤을 함께 보내며 특별히 한 건 없었어요. 그냥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우리 영감 무덤 꼭 파보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살짝 흔들어 봤더니 뭔가 심상치 않아 의사를 불렀어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한숨을 연신 쉬며 비통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조문객들과 술 먹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끝까지 유산 이야기를 떠들어대는데 장례식장만 아니면 진짜 반쯤 조져놓고 싶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했는데 시누이들이 똑같이 3등분 하자고 해서 그걸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 받아야 마땅한데 시누이들이 고집불통의 인면수시민이 그냥 줘버리고 끝내자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일러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시아버지 무덤을 파보라고 하셨어.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시아버지는 화장했는데 왜 묘지를 파라는 말씀을 남기셨을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엄마가 당신한테 뭔가 물려주려고 하신 거 아닐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아버지 묘진 아니더라도 유골을 뿌리는 산에 한번 가볼까? 우리 아들이랑 딸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그럴까? 어머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겠지? 정신은 총명하셨으니까 지연의 말씀이나 망상 같은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저희 둘은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움직여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산에 올라 시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자리를 잘 찾아갔어요. 남편은 야삽으로 그 주변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삽질하다 산삼 같은 거라도 나오는 거 아닐까? 우리 엄마가 뭘 남겨주셨는지 큰 기대가 되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거면 좋겠다. 삽질을 하던 중 저희 뒤에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더군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까지 와서 삽질을 하네. 니들 엄마 유산 찾으러 온 거지? 형님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설마 미행하신 거예요? 멍청하게 미행은 무슨 GPS 달아놨어. 옳게, 네가 입은 코트에 위치 추적기 달아놨다고. 네? 정말 무서운 분들이네. 그거 범죄인 거 몰라요? 시끄럽고 뭐가 나왔는지 말해봐. 나오긴 뭘 나와요. 저흰 그냥 등산하러 와서 산나물이나 캐려고 온 거예요. 여기 산나물이 어딨어? 옳게 바보야? 아니면 우리가 그걸 속을 멍청이로 보이는 거야? 빨랑 말해라. 여기서 뭐가 나왔고 엄마가 무슨 유언을 했는지. 저는 입을 다물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삽질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말해줄게. 엄마가 아버지 묘지 파보라고 유언 남기셨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 화장해서 여기에 유골을 뿌렸잖아. 누나들도 기억하지? 아무튼 여긴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유언이 아니라 망상에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가신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여보, 우리 그만 내려가자. 저는 위치 추적기를 찾아서 떼어 시누이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의 유언은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자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절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뭔지 알겠어. 엄마가 말한 묘지 말이야. 뭘 말하는지 알았다고. 깜짝이야.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래. 뭘 알았다는 건데.
엄마가 말씀하신 아버지 묘지 말이야. 사실 우리한텐 아버지가 두 분이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누나 둘을 낳고 돌아가셨고 두 번째 아버지와 재혼해서 나를 낳으셨다 했어. 에? 그럼 시누이들이랑 당신이랑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야? 응. 근데 누나들도 첫 번째 아버지 얼굴을 몰라. 누나들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 그 첫 번째 아버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을 했을 거야. 엄마가 말한 묘지는 바로 첫 번째 아버지의 묘지였어. 우리 거길 찾아가 보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그게 맞는 걸까? 근데 어떻게 찾아? 당신은 얼굴도 본 적 없다며. 친척들한테 물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남편은 그날 날이 밝자 고향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남편이 비밀로 하고 시모의 첫 번째 남편의 묘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위치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주말에 멀리 있는 시골에 내려갔고 물어물어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 첫 번째 시부의 성함을 어렵게 찾게 됐어요. 여보, 여기다. 여기가 엄마의 전남편 묘지야. 그러네? 진짜 있긴 있네? 여보, 찾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해? 파묘를 해야 해? 진짜 찾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 묘지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동의도 얻어야 하니 온 친척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거라고. 뭐야, 그럼 우리 여기까지 찾아온 필요가 없었네. 아니, 애초에 묘지를 팔 수 없으니 시어머니 유언은 그냥 한 귀로 흘렸어야 했네. 괜한 고생했다. 우리 너무 바보 같다. 그러게 말이야. 잠시 유산 욕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 여보, 미안해. 됐어. 나도 똑같은 걸. 온 김에 절이나 올리고 술이나 따라 드리자. 아까 여기 걸어오면서 보니까 술 파는 곳 있더라. 같이 다녀오자. 저희 부부가 시부 묘지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복래 할머님의 며느님 되시죠?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희 어머님을 아세요? 제가 며느리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난 여기 공동묘지 관리인입니다. 할머님 장례식에서 잠깐 뵀었는데 아무튼 전 김복래 할머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뵌 기억은 없네요. 그땐 너무 정신이 혼미해서요. 근데 어머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라고요? 네, 저는 할머님이 운영하시던 방앗간의 직원이었어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잃고 사기까지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할머님이 저를 구해주셨죠. 방도 내어주시고 일자리도 주셨답니다. 그리고 맞선까지 보게 해주시고 장가까지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딸이 대학생입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여기 올 걸 알고 계셨어요? 아까 이제야 왔냐고 하셨죠? 네. 실은 할머님께서 몇 년 전에 여길 다녀가셨어요.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며느님에게 전하라고 하신 게 있었죠. 저한테요? 그게 뭐죠? 제 사무실로 같이 가시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묘지 관리자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커피를 얻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봉인된 상자를 열었고 제 앞에 여러 문서가 올려졌습니다. 땅 문서와 건물 문서더라고요. 김복래 할머님이 예전에 제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들입니다. 할머님은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딸들이 다 빼앗아갈 거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재산을 따로 숨겨야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님은 저를 믿고 제 명의로 돌려놓으셨죠.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어머님은 그때부터 시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재산을 숨겨놓은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젠 이 재산은 며느님 것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명의 이전하시죠. 이렇게 바로요? 어차피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셨으니 며느님이 받으셔야 하는 유산입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먼저 건네지 말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님이 잘 찾아오셨으니 할머님의 유산 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눈을 마주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자와 부동산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하고 땅과 건물의 시세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엄청난 금액이라 입이 쉽게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관리자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곧 남편과 건물과 땅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수십억의 돈이 통장에 들어와 먼저 아들과 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살 저택을 마련했답니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죠. 시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추리해서 유산을 찾게 되니 재밌기도 하고 신기했네요. 저희 부부가 저택으로 이사 온 걸 알고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길래 문전박대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님들 그만 좀 두들기세요. 아니 올케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우리한테 죄 지은 게 있으니 그런 거지. 맞아. 이런 큰 집을 마련한 걸 보니 분명히 우리 몰래 엄마 유산 찾았겠지. 내 말 맞지? 아닌데요. 이 집은 우리 친정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당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받으셨거든요. 우리 엄마 재산인 거 다 알아. 누가 그래요? 어디서 뭘 들으셨어요? 저는 뜨끔했지만 남편이 말하길 묘지 위치를 알려준 작은 할아버지가 비밀로 해주신다고 해서 시누이들이 알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들은 건 아니지만 정황상 우리 엄마 유산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글쎄 아니라고요. 형님들 무슨 증거라도 가지고 와서 때를 쓰든지 하세요. 양심 없이 제 친정엄마 유산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네 친정에서 해준 거야?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어? 형님, 어머님 유언 이해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묘지를 파보라는 거요. 그때 산에 가서 유골 뿌린 자리를 파본 게 다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헛소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아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어머님 유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잠깐 올케. 자네랑 우린 가족 아니야? 우린 올케 신호 사이라고. 설 한 식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하는 사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 테니 자넨 이번에 우릴 도와줘. 우리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이 필요해. 유산 받은 게 꽤 많은 것 같으니 한 5억씩만 해줘. 정말 기가 찼습니다. 멍청하고 아둔한 시누이들은 첫 번째 시부의 존재를 아직도 떠올리지 못하는 데다가 거짓말이지만 제가 친정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더군요. 형님들, 일 없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뻔히 아는데 내 돈을 주겠어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잘해주셨다면 용돈이라도 드리겠는데 두 분은 저한테 악몽 같은 존재라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또 말을 저딴 식으로 하네? 야,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잖아.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덧나냐? 네, 덧나요. 아주 심하게 덧납니다. 형님들,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린 서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나 남편이나 두 분 뵙고 싶지 않습니다. 요것 봐라. 돈 좀 생겼다고 바로 개무시하네? 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우리가 너한테 쓴소리 한 건 어디까지나 교육을 하려고 한 거라고. 우리는 자네를 소중한 한 식구로 생각했었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세요. 형님들, 저한테 맡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두 분께 떨어질 콩고물 따윈 없습니다. 그럼 대문 닫을 테니 뒤로 물러나세요.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큰 시누이가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발을 치우라고 했더니 아예 밀고 들어오더군요. 마당에 멋대로 올라가서 잔디를 밟더니 은행나무를 흔들더군요. 우리 올케 출세했네. 이렇게 좋은 집은 얼마나 하려나? 언니, 아까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잖아. 거의 15억이래. 올케 제대로 대박났다고? 그러게 말이야. 부럽다 올케. 우리한테 좀 베풀어라. 우리 조카들한테 멋진 부모로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들, 제 돈 받아먹으려고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제가 두 분께 돈을 해드리지 않아도 제 자식들은 저를 멋지게 보고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줄 거 없으니까 그냥 좀 나가세요.
두 사람을 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힘을 쓰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나가라고 100번 말해도 듣질 않았답니다. 저녁까지 안 나가고 버텼고 곧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누나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한테 뭘 뜯어내려고? 어머머, 저것도 하나 있는 남동생이라고. 누나들한테 말하는 꼴하지 마라. 야, 이 누나들이 너희 집에 놀러도 보더니? 이제 누나들 좀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동안 엄마 때문에 보고 살았는데 우리 따지고 보면 친하지도 않고 아버지도 다르잖아. 그이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은 헉하고 소리치더니 말했습니다. 아! 우리한테 아버지가 둘이었지? 맞아, 언니.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다고 했잖아. 남동생이랑 우린 이부남매라고 했잖아.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매장에 있을 거야. 묘지가 있을 거라고. 잠깐. 그럼 이것들이 받은 유산이 우리 아버지 묘지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야, 니들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야, 우린 그런 사실 없어. 요놈 봐라. 부들부들 떠는 게 보이는데 시치미를 떼네? 야,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아버지 묘지에 다녀온 거지? 맞지? 남편의 말실수로 일이 엉켜버릴 것 같아 제가 나섰습니다. 시누이들을 밀어내며 대문 앞까지 나갔습니다. 형님들, 그렇게 우리한테 뭘 달라고 따지지 말고 스스로 시어머니의 유산 찾으세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좋아. 우리가 아버지 묘지 찾으러 다녀올 테니까 뭐가 나오는지 보자고.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 남편이 자책하면서 일이 꼬여버려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시아버지 묘지에 다녀온 시누이들이 친척들을 다 만났고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묘지 위치를 알려준 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옳게 다 알게 됐어. 니들이 먼저 찾아갔다며? 형님, 묘지는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묘지 안을 팔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전부예요. 그 묘지를 파지 않고 뭔가를 찾았겠지. 뭐를요? 그거야 니들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야?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형님들 추리를 더 하셔야겠네. 진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소송 진행하시던가요. 너 분명히 묘지에서 뭔가 발견한 거지? 엄청난 보물이든 뭐든 찾아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저택을 마련한 거고. 당장 우리 목도 내놔. 니들만 배부르게 살지 말고 우리한테 똑같이 나눠주란 말이야. 우리가 시어머니 유산을 받았는지 보물을 찾았는지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멍청하고 미련하게 때만 쓰지 말고요. 묘지 관리자는 당연히 시누이들에게 숨겨둔 시모 유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버벅거리며 주절거리다가 남편이 쫓아내서 눈앞에서 사라졌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눈에 안 보이던 시누이들은 결국 모든 걸 추리하지 못하고 시모의 유산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굽실거리더군요. 옳게, 자네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 복받은 거야. 맞아, 우리 옳게가 진심으로 멋진 사람이지. 나라도 유산이 있다면 옳게한테 물려줄 거야. 옳게, 이 집에서 살아보니 어때? 좋지? 형님들, 왜 자꾸 찾아오고 그러세요? 저흰 형님들한테 줄 게 없다니까요. 아니, 누가 달래? 그냥 빌려달라는 거지? 아, 우리 둘이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옳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사업이요? 왜? 또 말아먹으려고요? 제가 뼈 때리는 진심을 말하자 두 시누이는 면상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꾹 참고 다시 말문을 열더군요. 옳게, 우리가 참 못났지? 나이는 많이 먹고 철은 없고 남자도 없어서 아직까지 이러고 살잖아. 한심하게 보이는 거 알아. 아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 자네 유산 많이 받아서 몇 억 정도는 우리한테 빌려줘도 티가 안 나잖아. 이야, 형님이 객관화가 되셨네. 나이 많고 철없고 남자도 없고 허술하고 멍청하게 사는 걸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돈 몇 억이 네 집 개 이름이에요? 그리고 돈은 다 써서 없어요. 이 집 마련하고 우리 아들, 딸한테 나눠주고 끝났다고요. 뭐? 자네 유산 얼마나 받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받았어? 그걸 알려줘서 뭐해요. 몰라도 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알려줘봐. 옳게. 우리가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잖아. 맞아, 옳게. 우리가 많이 뉘우치고 있어. 옳게 많이 미안했어. 두 분께 사과를 다 받아보네요. 그럼 재산이 얼마인지 귀뜸 정도는 해드릴게요. 전부 다 해서 70억 정도 돼요. 시누이들은 금액을 듣고 엄청 놀라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인 건 새카맣게 모르면서 말이죠. 70억? 옳게. 나머지 돈은 어쨌어? 우리가 투자 도와줄게. 돈 벌리는 데는 투자가 최고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10평짜리 전세에서 사세요? 두 분한테 맡겼다간 알거지 되기 딱 좋거든요.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제발 사라져 주세요. 저나 남편이나 두 분이랑 그만 엮이고 싶네요. 뭐야? 옳게. 돈 좀 생겼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정도 숙이고 들어왔으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싫어요. 저는 형님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발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돈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얼굴도 보지 말자고 확실하게 말해줬더니 빈정상하고 열받은 시누이들이 제 옷을 잡아당기더군요. 양쪽에서 잡고 있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유로운 발을 이용해 시누이들의 발등을 세게 확 찍어버렸습니다. 아프다고 깽깽이 발로 집안을 뛰어다니길래 두 시누이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고 마당까지 끌고 나가 잔디밭에 굴려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잘하지 그랬냐? 이 얼간이들아. 맨날 돈만 뜯어가고 유산 타령하면서 꼬집고 괴롭히지만 말고 효도라는 걸 좀 하지 그랬냐? 그럼 어머님이 두 사람한테 뭐라도 남겨줬을 거 아니야? 야, 이게 미쳤냐? 감히 윗사람을 때려? 지난번에 한번 참아줬더니 우리가 만만해? 만만해. 멍청하고 아둔하니까 유산 하나 못 찾지. 너 가만 안 둬. 우리가 오늘 널 잡아 족쳐버리고 우리 엄마 유산 찾으러 떠날 거야. 그래, 뜨거운 맛 보여주겠어. 언니, 올케를 오늘 이 잔디밭에 묻어버리자고. 어서 시작하자 말이야. 두 시누이가 겁을 상실하고 덤벼들었는데 역시나 저에게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시누이를 은행나무 밑으로 굴려버리자 악취가 심하게 풍겼어요. 아이, 이 옷이 얼마짜린데? 야, 넌 위아래도 없냐? 위아래 좀 그만 말해. 이제 남남이라고 몇 번을 말하냐? 내 남편이 니들하고 연 끊겠다잖아. 근데 왜 찾아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내 기분 잡쳤으니까 얼굴에 은행 으깨 주마. 냄새 맡고 정신 차려. 두 사람의 얼굴로 마당바닥에 깔린 은행을 쓸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괴성이 터져나왔는데 저는 제대로 혼내주고 얼씬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곧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 껄껄 웃더군요. 자기 없이 혼자 응징해 주느라 고생이 많다며 두 시누이를 붙잡고 대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어이 누나들, 이제 그만 좀 와라. 지겹다. 니들하고 한 식구라 살 생각 없고 왕래할 마음 없으니까 제발 오지 마. 그리고 돈이 그렇게 갖고 싶으면 엄마 유산 찾아봐. 아버지 무단 파벌하는 유언 남겼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찾아보라고. 안 그래도 그럴 거거든? 우리가 반드시 엄청난 보물 찾든 유산을 찾든 해서 너희 둘보다 성공한 걸 보여주겠어.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 가봐. 썩 꺼져. 시누이들은 은행 냄새를 풍기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에게 친척들의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시아버지의 친척이라고 밝힌 사람이 시누이들이 찾아와서 파묘하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연락했답니다.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제정신이 맞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네요. 남편은 원래 모질이들이니 그냥 쫓아내라고 일러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이후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의 유언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산을 찾으러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런데 암만 그래봤자 이미 제가 받아버린 시모 유산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니니 절대로 보물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남편은 곧 퇴직했고 저와 아주 이른 노후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뜻대로 잘 풀려서 잘 나가고 있고 딸도 좋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저택에서 지내며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정말 좋더군요. 이런 세상이 저에게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2년 동안 정말 여유롭고 편안하고 아늑한 날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대문 앞에 시누이 둘이 또 찾아왔더군요. 두 사람은 뭔가를 알았는지 눈빛에서 한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모의 유산을 알아차리고 온 건가 싶어 살짝 긴장했습니다. 형님들, 여기 오지 말라니까 또 오셨네. 2년 만인가? 두 분 무슨 일 있어요? 눈에 살기가 있네? 옳게 문 좀 열어. 우리 할 말 있어. 그래, 자네도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잡힌 것 같은데 어서 문 열지? 시모의 유산을 찾아다니다가 묘지 관리인의 말을 들었나 싶었어요. 언젠가 한번 겪을 일이니 각오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유산을 나눌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계단을 오르고 마당을 걸을 때 뒤에 따라오던 두 시누이가 저를 크게 불렀습니다. 옳게! 뒤를 돌아봤더니 두 사람은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하러 왔을지 눈치챈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고 집도 없어. 치장하던 명품을 다 갖다 팔았는데도 거짓거리라고. 옳게,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이 집에서 지내게 해주라. 이렇게 빌게. 부탁해, 옳게. 두 시누이는 돈을 뜯을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2년 만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기생충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두 분이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집처럼 지내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디서 씨알도 안 먹힐 소리라고 자빠졌어? 당장 나가요. 안 나가? 여보, 여기 나와봐. 남편이 나오자 헉하고 놀라는 소리를 내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누이들을 내쫓는 걸 도와줬습니다. 시누이들은 훌쩍거리며 갈 곳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집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니니 냉철하게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두 시누이는 쉼터에서 지내며 늙어갈 뿐이었어요.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시어머니의 모든 걸 빼먹고 살던 두 시누이와 얽혔던 저의 사연, 정말 충격적이면서 재밌지 않나요? 시어머니 유언을 추리했던 날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꽤 흥미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시누이들은 평생 시어머니의 유산을 모르고 늙어갈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제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지만 모르고 사는 게 시누이들에겐 더 속편할 것입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고 무서울 거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광이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